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D&I 러닝데이 202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두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된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알로브 핸즈온의 운영자이고요. 페이스북 파워 플랫폼 한국 유저그룹 운영진이기도 해요. 오늘은 기술적 도구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파워 플랫폼을 위주로 하고요. 왼쪽에 후드티 보이시죠? 오른쪽 가슴에 있는 로고들이 파워 플랫폼의 4개 서비스들이에요. 멋지나요?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 러닝데이 주제가 다양성과 포용성이잖아요. 여러분은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왼쪽 그림에 보듯이 많은 사람들, 인종, 그리고 직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죠. 그림이 잘려서 그런데 AI를 표현하고 있나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문화라는 측면에서 다양성도 이야기 많이 하죠. 요즘 시대적 화제인 AI는 어떤가요? 우리 사회에서는 얼마 전 이루다 사건도 있었고 MS테이 챗봇 사건도 있었죠. AI 학습할 때 인종 간 성별 편향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윤리에 대한 고민들이 깊어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AI 기술과 도구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AI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 지금 누구나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알게 모르게 TV 앞의 진이를 비롯해서 우리는 AI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AI 기술이 뜨다가 보니까 누구나가 배워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케라스를 케라스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그런데 그 공부의 깊이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마다 너무 다르다는 것과 AI 도구에 대한 많은 다른 평가가 그 공부 초입에 있는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뭘 선택해야 할지도,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지도,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나에게 맞는 이야기를 듣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우리와 달리 초등학교에서는 벌써 AI 교육에 대한 준비가 제도적으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책 표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노는 엔트리에 최근 인공지능 기능들이 붙었어요. 제목만 보면 우리가 하는 웬만한 인공지능은 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코딩 없이 블록 코딩으로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구글의 티처블 머신이라고 머신러닝 과정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이미지, 오디오, 자세 프로젝트가 있고요. 실사용 예제 뉴스를 보니 종이컵과 플라스틱 페트병의 구별, 반려동물을 포함한 가족들의 얼굴 인식, 다양한 장미 품종의 이미지에 대한 학습,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개발자분들과 같은 경우에는 오토ML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러한 도구의 저평가로 그것을 무엇을 해? 성능 너무 수준이 낮잖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문가들은 좀 부정적이죠. 몇 년 전 구글 발표에 따르면 오토ML 성능이 캐글의 상위 한 20% 안팎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없을까요? 그런데 그 도구들 평가 이전에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공부할 시간이 적어요. AI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 직업 자체가 AI를 연구하는 것이니까 시간이 많은 편이죠. 그쪽 개발자도 그렇고요. 그런데 매일 대부분 영업 같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따로 시간을 내야 하잖아요. 그 시간이
전문적으로 무엇을 배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대전제에서 범위를 좀 줄여보죠. 이번 시간은 비즈니스만 한정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양성, 포용성은 편견을 갖지 않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보통 소외계층이라고 하죠.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좀 넓게 그냥 약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AI의 약자는 누군가요? AI 전문가에 비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약자에 속하시는 건가요? 하루 중 일가 중에서 누구나 업무 자동화를 원하지만 파이썬을 다룰 수 있는 분에 비해 없는 일반 비개발자는 약자인가요? 제가 이렇게 범주를 나누어 놓으니까 좀 약자 같기도 하죠. 엔트리나 티처블 머신 같은 쉬운 도구를 사용하면 질 낮은 서비스가 나오나요? 사용자의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좋은 서비스들이 아닌가요? 우리는 쉬운 도구에 대한 기술적 편견 또는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남들의 인정을 바라고 도구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수준에서 그 도구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오늘은 비즈니스 관련 MS 파워 플랫폼이란 도구를 편견 없는 입장에서 일반 비개발자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 플랫폼은 오피스 365 제품들을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파워 BI는 그래프 시각화, 파워 앱스는 앱 개발, 파워 오토메이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파워 버추얼 에이전트는 챗봇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좀 껍데기예요. 그냥 보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한적이고요. 일반 상용 서비스보다 못한 면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파워 플랫폼은 조금 전에 제가 비즈니스로 한정해서 보자고 했죠. 원래 만들 때부터 개인 비개발자가 사무실에서 혼자 사용하거나 팀 단위로 업무를 할 때를 상정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고급 앱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면 기술적 편견이 일어나서 그 차이점을 인식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 서비스로부터 무엇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부터 이야기하죠.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것은 학습 커브와도 관련되어 있죠.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쉬워야 합니다. 자, 왼쪽이 파워포인트예요. 오른쪽이 파워 플랫폼의 대표적 주자 파워앱스예요. 네, 메뉴들이 비슷하죠? 네, 실제로 공부해보면 파워포인트를 알면 껌값이에요. 더 배우고 말고가 없어요. 물론 파워포인트를 모르면 조금은 힘들겠죠? 그리고 약간의 노코도 있어요. 제가 지금 약을 파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코드는 엑셀의 함수 정도예요. 1시간도 안 되어서 중요한 함수는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쉬워요. 이것은 또 무엇이냐?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해서 업무 자동화 툴이에요. 버튼만 계속 누르시면 돼요. 아래 그림은 원드라이브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파일을 자동으로 옮겨주는 템플릿이에요. 이런 템플릿이 너무 많아서 검색을 잘 해야 할 정도예요. 무엇을 위해? 본인의 사무실에서의 작업 자동화를 위해서요. 이메일에서 첨부 파일을 원드라이브와 구글 드라이브에 동기화시키고 싶다고 하면 제일 위에 이메일 관련 작업만 더 붙이면 끝이에요. 뭔가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죠? 낮은 기술 정도로 보이지만 내 업무 자동화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위 주제로 제 I love hands-on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관련 동영상 발표 자료를 올려두었습니다. 한 40분 되거든요.
한번 참조해 보세요. 자, 이것은 AI 빌드예요. 거의 엔트리 수준입니다. 초등학생도 하는 엔트리예요.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구분하고 싶으면 개체 감지를, 송장 처리를 하고 싶으면 송장 처리를, 이런 식으로 골라서 그냥 원하는 앱이나 자동화 중간에 끼워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골라요, 골라. 뭐 이런 거예요. 좋아요. 자, 처음 나왔을 때 8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15개죠. 앞으로 계속 비즈니스 관련돼서 중요 AI 기술이 붙을 거예요. AI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여기 나온 15개를 잘 조합하면 AI 전문가가 1년에 걸쳐 데이터 수집, 정제, 학습, 서빙할 것을 우리는 단 1시간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능은 조금 나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내 업무에서 조금 도움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지 완전 고급 상용 서비스를 구현하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계속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들어주세요. 쉬운 것은 알겠는데 그럼 공부기간은 얼마 정도일까 궁금하시죠? 위 사진이 2020년 알러브 핸즈온의 첫 스터디 사진이네요. 작년 1월 20일에 시작해서 올해 2월 20일 글로벌 파워 플랫폼 부트캠프를 끝으로 시즌 1을 종료하였어요. 실제로 작년 1월 20일 정도까지 약 10달 정도 공부했고 부트캠프 관련 행사 진행을 위해서 나머지 3개월 소요하였어요. 지난 1년을 뒤돌아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스터디 했는데 대부분 약 6개월 정도부터 파워 플랫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원래 벌써 스터디가 시작됐는데 평일 저녁 매일 2시간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약 두세 달 후부터는 이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시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쉽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면 요즘 유행하는 시민 개발자가 되시는 거죠. 로우 코드 수준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취미 내지 업무 향상성을 위해 노력하는 개발자를 시민 개발자라고 하죠. 매일 열심히 6개월 정도 하시면 파워 플랫폼과 오피스 365 제품군들을 팀즈로 가져와서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죠. 조금 더 중급 이상 가려면 코딩과 알고리즘도 필수예요. 시민 개발자 수준에서 뭐 그냥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 점차 실력을 늘리시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내 IT 전문 개발자들과 같이 협업 내지 스터디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간 매개체로 파워 플랫폼을 활용하시고요. 요즘 개발 전에 테스트 단계에서 파워 플랫폼을 활용하는 개발자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개발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약적이라는 IT 전문가들의 말씀 맞고요. 또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무 자동화와 관련된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또 하나의 도구 MS RPA가 나왔습니다. 아까 파워 오토메이터가 자동화 도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터는 온라인 웹에서 자동화하는 것이고 RPA는 내 컴퓨터에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오른쪽 여자분이 회사의 프로그램에서 엑셀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패드와 키보드를 까딱까딱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녹화해서 다음에 자동으로 까딱까딱하게 만드는 것이 RPA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M365 부트캠프에서 30분 정도 발표한 자료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MS RPA 공부하시기 전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핸드리처럼 단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자동화라는 것이 본인 이전의 타 부서에서 시작해서 본인의 하루종일 일과 및 다른 부서로의 데이터와 작업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설계 구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사용하던 것을 자동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관점에서 도구들을 재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쉬운 도구로의 분할화와 팀즈로의 중앙 집중 강화가 얼마나 위기적이냐가 사내 자동화 성공의 열쇠라고 봅니다. 엔트리, 그거 배웠으면 알래? 파워 플랫폼 껍데기라며 라고 웃으시면 저는 파워 플랫폼의 통합과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워포인트 같은 쉬운 로코드 레벨의 제작 도구로 400개가 넘는 타 서비스들을 개발 없이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내 서비스들은 아직 별로 없지만 일단 MS의 거의 대부분 서비스들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 쓸 수 있고요. 커스텀으로 API 연결하는 부분도 클릭 페이지 넘기면 가능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비개발자분들도 저랑 스터디하면 다들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셨어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API 개발을 개발자가 직접 해서 붙인다면 1개월, 6개월, 언제 될지도 모르죠. 안정화와 보안 문제도 크고요. 마지막으로 가트너가 2020년 10대 기술을 발표하면서 그 첫 번째로 초자동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아래 슬라이드로 발표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기존 RPA에다가 AI 기반으로 프로세스를 고도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RPA에서 시작해서 그 주변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간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것의 자동화의 확장을 말하였습니다. 지금 2021년 산업계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하도이죠. 여기서 MS 클라우드 전략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 2, 3년 MS 서비스들은 서로 엄청난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밑바탕에는 MS AI 기술이 있고요. 그 기반 위에서 지능형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따로 떼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서비스인 것처럼요. 또한 다이나믹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파워 플랫폼이 그 중심에서 컨트롤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즉 AI 기반 위에서 파워 오토메이트로 거의 모든 MS 서비스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파워 플랫폼이랑 MS AI의 쉬운 도구를 활용하여 MS 서비스와 타 400개의 서비스들과 업무 자동화를 개발자 없이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또한 가능합니다. 쉽다고 무시하지 말고 기능이 적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파워 플랫폼으로 통합해 보세요. 또 팀즈로도 통합해 보시고요.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환경은 우리가 짬을 내서 혼자 공부하기가 힘든 시간입니다. 같이 가세요. 그리고 2시간씩 저랑 6개월만 공부하시면 파워 플랫폼과 M36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알러브 핸즈온 스터디랑 유튜브, 페이스북도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스터디는 현재 매일 평일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MS RPA로 4월 13일 화요일부터 할까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럼 많은 기대와 격려 부탁드리면서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